복도 앞에 오열한 할머니. 야, 김묘성 기자님, 제목만 봐도 뭔가 좀 절절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열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할머니는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무작정 찾아 나서기에는 아무런 단서도 없었고 또 막막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경찰도 함께 나선 거죠. 이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버스 운전자고 다음 버스 정류장 앞에 좀 세워주세요. 버스 정류장. 할아버지 한 분 찾고 있어. 할아버지 한 분 찾고 있어. 할아버지 계세요. 버스 내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장효 변호사님, 할아버지면 이 할머니의 남편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난달에 울산의 경찰서로 신고 한 통이 접수가 된 겁니다. 치매를 앓는 노인이 실종이 됐다는 실종 신고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대단히 급하게 출동을 현장으로 하게 됐고요. 이 치매 노인분들한테는 위치 추적 장치가 이렇게 부착이 된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이동 경로, 그 동선 파악에 나섰는데 그럼 위치랑 이동 경로 추적, 그 속도까지도 사실 가늠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내린 결론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통해 가지고 대략 감지되는 그 가운데 있었던 시내버스를 따라가서 혹시 할아버님 계시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해당 버스에는 할아버지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지정 기자님, 진짜 이 할아버지가 차를 타고 이동 중인 거는 맞으셨어요? 일단 우선 추적된 위치값을 보니까 이거는 걸음이 아니다고 느꼈겠죠. 빨라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혹시라도 앞선 버스가 아닐까?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선 곳에서 버스 내부를 일일이 살펴보기로 했다고 하는데 자, 과연 경찰관들의 촉대로 할아버지는 계셨을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정류장에서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경찰의 모습입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황급히 올라가는데요. 승객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던 그때 애타게 찾던 할아버지를 발견합니다. 홀로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는 경찰들을 따라 버스에서 내리고요. 함께 순찰차를 타고 이제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자, 그 파출소에서는 과연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신고를 접수했던 할머니,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텐데 아이고. 자, 파출소에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를 꽉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리시고 맙니다. 자, 어쨌든 결국엔 정말 다행스럽게도 할아버지를 찾게 됐는데, 자, 이거는 경찰들의 촉이라고 그러죠.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았던 그 경찰관들의 경륜 때문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무전 내용 들어보니까 계속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들어가지고 할아버지께서 어떤 위치 추적 장치 같은 거를 착용하고 계셨는데 이동하는 거를 보고 저희가 그 버스 정류장 앞에 가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해본 거예요. 사진 한 장으로만 우시면서 고맙습니다만 반복하셨어요. 야, 최진명 교수님, 사진 한 장 가지고 할아버지 알아본 경찰관들분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진을 이제 전부 다 휴대전화에 다 다운을 받아서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잘 활용해서 경찰이 계속 추적한 것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저 할머니 입장에서는 제 할아버지가 이제 집을 나가셔가지고 못 찾을 때 얼마나 아까 우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경찰 앞에서. 네. 고맙습니다. 연민씨는 고맙습니다. 우는 거. 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마음일 거예요.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잘 길을 못 찾으시니까 할아버지 잃어버릴까 그 아내 되신 할머니가 저 모습을 보니까 경찰들 입장에서 저 모습 보면 얼마나 또 감동을 받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할머니가 뭐 앞에 나오진 않았지만 경찰서 오셔가지고 저 할머니가 했을 행동을 제가 상상을 해보면요. 우시면서 부탁을 했을 거예요. 우리 남편 좀 찾아달라고. 내 남편이 지금 자리가 없는데 찾아달라고 얼마나 우시면서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일일이 대조하면서 버스가 먼저 출발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찾아가면서 찾으려고 노력했던 경찰관들의 노력도 너무너무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 저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만나서 우시면서 이렇게 끌어안고 우시는 모습 보면서 이게 참 나이가 들어도 그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룰 수가 없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나이 들면 그 뭐 전우회로 산다 그러잖아요. 김현주 평론가 옆에 계시지만 사랑이보다는 전우회로 산다고 하는데 전우회보다는요 동지애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한 몸인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있을 때는 좀 밉고 싫을 때도 있잖아요. 김현주 평론가 동의 안 하시는데 여쭤볼게요. 전후회보다 동시에 맞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도요, 그 아내 없으면 너무 허전하고 너무 가슴이 그럼요. 아픈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늘 싸우더라도 옆에 없으면 허전하고 아프고 너무 아프면 또 너무 막 저는 어제도 제 아내가 이제 감기 걸려 있길래 제가 감기약 사러 가려고 그냥 가지 말라고 손을 잡아서 안 갔는데 그런 마음 짠하면 근데 하셨어야죠. 그랬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저 할머니의 마음을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셔도 할아버지를 향한 열정과 사랑과 그 마음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이는 들어가지만 그 들어간 나이와 함께 깊어지는 사랑의 표현을 다른 표현을 하면 의지고 뭐 동지고 아니면 전우애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사랑보다는 김묘성 기자가 하는 사랑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고 그다음에 우러나는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시는 것은 이제 젊은 분들이 아, 별로 그렇죠. 좋아하시지는 않을 어쨌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경찰분들이 우리가 이제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찾아주시는 모습도 참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치매 환자의 비중이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시스템 제도 마련 이런 거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를 찾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요? 길을 잃어도 결국 돌아올 길이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길을 찾아주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존재하는 한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